안녕하십니까. GTV 김정구입니다. 주한 미군 철수에 관련한 논의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주둔 미군 전략이 아태 지역 방위 개념으로 바뀌면서 한국도 이제 상당한 국방력이 올랐으니 대북 방위는 한국이 맡아야 할 것이다 라고 공개적인 전략 수정을 공개한 이상 주한 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 등을 포함한 주한 미군 이동이 현실화를 향해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부분적이나마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난다고 할 때 미군이 해온 역할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떠안게 되겠죠. 그럴 경우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할 안보 자산은 어떤 것이 있는가? 또 변하는 것은 무엇이고 무엇을 한국이 또 준비해야 하나? 과연 미군이 70여 년 동안 유지해왔던 한국의 대북한 위협에 대한 방위 태세를 독자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등 이런 것이 불안감과 더불어 궁금증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알아볼 것은 정치권 일각에서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의 대남 적화 야욕을 고기하지 않는 한 만약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파기하거나 군사정전위원회 등이 폐지된다든가 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몰라도 미군 감축이나 이동 같은 탄력적인 변동은 있겠지만 전면 철수 같은 일은 일어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한 미군 주둔 기지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방위 전략의 전초 기지로서 미군은 꼭 필요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한국의 미군 기지는 아주 중요한 지정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 방위비 분담금이 2025년 기준 1조 4,028억 원인데요. 이를 지원받는 주한 미군이 전면 철수해서 새로운 주둔지로 옮길 경우에 아무리 천조국이라고 해도 이에 상응하는 미군 주둔 유지비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기에는 쉬운 문제가 아닐 겁니다. 평택, 오산 그리고 부산, 대구 지역으로 통폐합하면서 미군 기지는 한국과 미국이 총 17조 원을 투입해서 건설했습니다. 한국 기지는 해외 주둔 미군 기지 중에서 최대 규모의 종합적인 단지이고요. 그 사용은 한미 양국 간의 협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만큼 모든 것이 양국의 합의가 전제된다고 하는 것이죠. 미군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비중을 두는 만큼 한국 기지를 항공모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한 미군 기지는 그만큼 미국에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지난 7월 21일 불거진 특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사건이 있었죠.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된 것도 동맹관계 훼손뿐만 아니라 간접적이나마 미군 기지 사용권에 대한 침해가 되었다는 그런 반응을 미국에서 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군 철수에는 한국의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따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미군의 안보 자산이 철수로 인해서 공백이 생길 경우 가정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한국 정부가 꼭 또 안아야 할 안보상의 과제, 이것이 어떤 것인지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국이 자체 확보해야 할 안보 자산 분야는 매우 광범위하죠. 그러나 크게 보면은 국방력의 강화라는 데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우선 첫째로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감시 정찰 ISR이라고 합니다. 인텔리전스 서빌리언스 레커니선스, 이 자산을 우선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위협은 당장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놓여 있다고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군은 실시간으로 밀착 감시하고 표적 획득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현재 한국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 군사위성과 슈퍼 그린 파인 레이더라고 하는 한국형 육상 배치 조기 경보 레이더도 있습니다. 등등 운영하고 있지만 미군의 ISR 자산만큼의 포괄적인 역량은 부족하다고 합니다.
합니다. 물론 우리도 전자권 전환 대비를 위해서 독자 감시 능력을 구축해 가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서는 미국의 무기인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 정찰기죠. 이러한 고성능 정찰기는 한반도 전역 그리고 주변국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데 필수 요소이고요. 또 고고도 무인 정찰기 UAV가 우선이 됩니다. 이거 다 미군이 제공하는 무기죠. 한국군도 글로벌 호크는 여러 대 도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AEW&C, Airborne Early Warning and Control, 그런 약자인데요. 공중에서 적의 항공기, 미사일 등을 조기에 탐지하고 아군 전력을 집이 통제하는 항공기입니다.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다음 아주 중요한 것은 군사위성이죠. 지금은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통신, 정찰, 항법 등 다양한 군사 활동에 필요한 위성 자산은 장거리 정보 수집 및 지휘 통제의 핵심적인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군이 구비해야 되겠죠. 다음으로 첨단 감청 및 신호정비 수집 장비, 북한의 통신 및 신호 정보를 감청하고 분석하는 장비, 그리고 그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죠. 네, 대북 정보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미사일 방어 체계의 고도화입니다. 북한의 다양한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 KAMD라고 합니다만 이것을 완성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군은 천궁2, 패트리어트 팩3 등을 운용 중에 있으며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L3 등 고고도 요격 체계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사드와 같은 고고도 요격 능력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말 단계 요격 체계인데요. 적의 미사일이 대기권에 진입한 후에 최종적으로 이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 확충,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 크게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핵심 전력 및 작전 수행 능력이죠.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필요한 거죠. 북한의 핵 미사일 기지 등 핵심 시설을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즉 킬체인 역량을 독자적으로 완벽하게 구축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 개발, 탄도 미사일 개발 등의 확보와 개발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은 제공권의 확보입니다. 제공권은 F-35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의 추가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체 개발 전투기 KF-21, 우리가 개발한 전투기죠. 이것의 전력화와 가속화 등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해상 및 수중 전력 강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잠수함, 구축함 등 해군력 증강을 통해서 해상 방위 및 대북 압박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음은 특수전 역량의 강화죠.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고 필요시에는 특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가야 합니다. 또 다음은 지휘 통제 체계 C4I라고 부릅니다만 한국군이 단독으로 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교하고 효율적인 C4I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 C4I는 머리 글자를 따서 커맨드, 지휘죠, 컨트롤, 통제, 커뮤니케이션, 통신, 컴퓨터, 그리고 인텔리전스, 정보죠. 적의 위치, 전력, 의도 등 작전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이렇게 해서 C4I, 이것이 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군은 이미 이 C4I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시 작전 통제권 행사입니다.
한국의 일부 여론은 주한미군 철수는 사실상 한국으로서는 전자권 환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전자권 전환이죠. 이것은 미군 철수와는 관련이 적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시작전권이 한국군에게 넘겨준들 미군이 연합사 한국군 사령관 밑에 미군 부사령관이 되는데요. 한국군 사령관이 미군에 대한 명령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건 실제적으로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군 사령관은요,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명령은 반드시 사전에 조율을 해야 되고요. 미국 정부 승인 하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치권에서 그러면 왜 미군 얘기만 나오면 전자권을 환수해야 된다 운운하는 주장이 나오느냐 하면 이것은 정치적 자주국방 프레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메시지 효과를 노리는 것이죠. 물론 한미 동맹 구조상 동등한 파트너가 아닌 의존적 불균형 인식도 있긴 합니다. 또한 전자권 환수 강조를 계기로 해서 자주국방을 위한 군사력 질적 강화를 유도하는 수단으로서 전자권 전환 주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자권 전환에는 전자권 행사에 필요한 핵심 능력을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작전계획, 인력, 장비, 훈련 등 그 조건은요, 2014년에 마련된 한미 국방장관 합의에 따라서 3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군이 해오던 방어 시스템과 장비를 그대로 완전 한국군이 확보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조건이죠. 이 3가지가 그럼 뭐냐? 첫째는 한미 양국은 한국군의 미래 연합사령부를 주도적이며 독자적으로 이끌 능력과 군사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세 번째는 전자권 전환 이후에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안보 환경을 조성할 때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전환 이후에도 미국 측 전략 자산을 제공하고 확장을 억제하고 주한미군의 역할, 동맹국 내의 공조, 한미 연합 방위 구조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전자권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맹 와해로 이어지면 절대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안정된 안보 환경이 마련된 다음에 그 전환이 가능하다는 그런 합의죠.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중요하죠. 미군 철수 시에 한미 동맹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주변 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에너지 수송의 해상 교통로, 여기에 대한 안정성 확보, 이것과 관련해서는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과의 협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대강대강 할 수 없는 중요한 그리고 예민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강대국과는 상당한 외교적 수완을 발휘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4번째는 후방 지원. 네, 지금 미군 철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4번째는 후방 지원 및 유지 보수 능력 확보 문제죠. 장비 그리고 물자 수송, 병력 이동 등 대규모 작전 수행에 필요한 병참 및 수송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첨단 무기 체계를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능력, 유지 보수하는 능력, 이런 것을 강화해 나가면서 작전 지속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5번째는 국방비 증액이죠. 위에서 언급된 모든 안보자산 보호를 위해서는 막대한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합니다. 기존 주한미군이 보유했던 무기 그리고 장비를 대체하는 데만 수백억 달러가 소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독자적 국방력으로 갈 경우 국방비가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를 GDP의 5%까지 인상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단순한 병력 감축이 아니라 한미연합
방위태세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한국은 이로 인한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된 모든 분야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어떤 부분은 꽤 많이 진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진적 투자를 계속 강화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꾸준하게 투자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6번째입니다. 사회적 합의 및 국민적 지지 확보입니다. 주한 미군 철수는 단순히 군사적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죠. 막대한 국방비 증액과 병역 부담 증가 등 국민에게 요구되는 희생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모든 국방 예산은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닙니까? 주한 미군 철수로는 단순한 이론적 논의를 넘어서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만약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위의 문제들을 총체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 그렇다면 일본은 주일 미군이 5만 5천 명의 막대한 병력이 주둔해 있는데요. 일본은 어떠냐?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본도 반미 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일본 공산당, 3인당, 입헌민주당, 그리고 오키나와 사회대중당 등 좌파 성향의 정당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오키나와 지역이 아주 강하죠. 꾸준히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고요. 특히 넓은 지역을 미군이 차지했다고 해서 오키나와 지역에서는 미군 기지에 대한 주민들의 소음 피해, 환경 문제, 미군 범죄 등 부정적 요소로 인해서 꾸준히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본 본토의 많은 국민들은 주일 미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약 5만 5천 명 이 주일 미군이 일본 안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 중국과 러시아 등 영내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주일 미군이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억제하는 역할도 한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과거와 달리 일본의 안보 환경 변화, 즉 중국의 군사력 증강, 북한의 핵 위협 등으로 인해서 주일 미군과 동맹 강화를 통해서 안보를 확보하려는 그런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정과 같을 수는 없겠지만 과연 주한 미군의 철수가 우리의 국가의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냉철한 판단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